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체 시장 상황 살펴보고요. 특히 어제 나스닥이 시작하자마자 크게 빠졌다가 물론 살짝 회복은 하긴 했지만요. 엔비디아가 무려 5%나 빠졌죠. 바로 전날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AI 거품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약간 씻어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빠졌는데요. 제가 욕망의 크립토에서 이 부분 관련된 분석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것 말고도 미국과 이란 이 협상에 대한 빅 이벤트가 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빠르게 협상이 좀 마무리되면은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왔을 텐데요. 그렇다고 결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도 않았죠. 4차 협상을 약속을 하고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 그 선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화는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이슈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3월 초까지 일정이 뒤로 연기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죠. 대신 다시 AI 테마, 거시경제적인 부분, 미 증시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이란 이벤트는 끝난 게 아니죠. 잠시 뒤로 미뤄졌을 뿐 이와 관련된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월 초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3월 초에 중요한 이벤트들,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기준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공포탄족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상승을 해서요. 여전히 공포 구간에 있지만 중립 구간 쪽으로 살짝 옮겼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죠. 24시간 기준 변동이 없고요. 대신 눈에 띄는 게 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거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가 끝나고 확실히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뜩이나 좀 줄어있는 거래 대금에서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175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40개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는 큰 변화가 없죠. 오히려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죠.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경우가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고만고만한 알트코인들 크게 상승을 해도 전체 시가총액을 역시 좌우하는 것은 메이저 코인들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단타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타하기는 괜찮고요. 우선 3차 회담에 대한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열렸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3차 협상은요. 이란 측에서 일시 동결이라는 현재 제시안을 통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희석률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협상을 대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회담이 여기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차 기술 협상 개시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기술이 붙었죠. 3차까지는 협상의 어떤 큰 방향을 결정했다면 4차에서는 물리학자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수치적인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를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협상 성사 또는 결렬이라는 큰 두 가지 경우의 수 말고 추가 협상이라는 중립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지는 부분이 당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그리고 AI 매크로 이슈로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 엔비디아가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AI 거품 논란이 다소 수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젯밤에 장 개시하자마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뉴스도 잘해서 본전이냐 나스닥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뉴스에 팔아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죠.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가격에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요. 이 게이밍 부분 매출에 있어서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40억 달러였고요. 실제 나온 거는 37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장성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정상화가 되었는데 떨어졌죠. 성장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66%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0에서 20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으나 성장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부터 계속해서 감소하지는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했겠죠. 그리고 기타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여전히 AI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덩달아 또 같이 울었죠. XRP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30분 봉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에 미 주식 시장이 개장을 하죠. 이때 보시면 30분 되자마자 쭉쭉 내려갔습니다. 쭉쭉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모습은 나스닥과 비슷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데 3월 초가 되면은 이때는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다시 미 증시 AI 테마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IAEA 이사회 3월 회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했던 데드라인도 3월 초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드리면 IAEA 이사회 이란 규탄 결연이 채택될 수가 있고요. 이 타임라인은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2일부터 이렇게 6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또 빈에서 있죠. 3월 초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정확히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이때쯤 어디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지난 19일 데드라인으로 말했던 기한이 10일에서 1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3월 6일 이때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3월 4일 이때 백악관 이 빅테크 CEO들의 회동이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회동이 있는데요. 이제 KPEX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주간이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 인한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이 KPEX 자본 지출에 관한 부분, 즉 투자하는데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 여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즉 투자를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들까봐 또는 과도한 투자로 손실이 날까봐 이거 걱정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익 대비 투자가 좀 많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품 신호로 볼 거고요. 반대로 수익적인 부분이 받쳐주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KPEX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요. 이 AI가 광고 수익으로 실제로 전환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주가가 11%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과잉 투자 우려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KPEX 자본 지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백악관 회동 또한 중요한 일정으로 확인을 꼭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월 초에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터지면은 정말 크게 핵포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리고 특히 IAEA 이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길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번 작년 2025년 6월 12일에 IAEA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13일 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IAEA 이란 규탄 결의안이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 결의안 채택의 정도에 따라서 이란과 관련된 모든 군수품의 군수 조치, 자본 동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 이것은 미국과 별도로 진행되는 제재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제재가 플러스돼서 정말 이란을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차라리 고사될 바에는 꿈틀거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AEA의 이사회 결의안이 어떻게 채택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IAEA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는 공식 홈페이지고요.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번역은 요즘 잘 되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죠. 이사회 회의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뭐 시리아, 뭐 NTP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여기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의 NTP 안전조치 및 협정,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관련 조항 이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여기에 이란이 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2일부터 6일까지긴 한데 결의안이 바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뭐 후반부, 중반부 이후에 결의안이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 4일, 5일, 6일 이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4차 이 회담, 4차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자, 미리 채택을 하게 되면은 이 협상에 대한 또 초를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협상일도 그래서 트럼프의 데드라인 전에 그리고 IAEA 이사회 이 결의 전에 어쨌든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은 누구나 원치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 4차 협상 때문에 결의안 유보라든지 데드라인의 연장 면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TF 상황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XRP ETF 최근 들어서 그래도 자, 연속 또 유입이 들어오고 있죠. 대신 금액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 순 누정의 가치는요. 자, 어제도 이렇게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살짝 내려왔죠. 자, 이것은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살짝 내려왔고요.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자, 유입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총순 이 자산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었죠.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자,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최근 계속해서 순 유출이 일어났던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달아 이렇게 순 유입액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자, 이것을 봤을 때는 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아무래도 자, 기관들도 좀 바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3월 초. 자, 이때 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 상쇄되거나 또는 차익의 경우에서 반등하거나 또는 정말 최악으로 가거나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어떤 상황이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준비는 바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월 초까지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 1%, 2% 뭐 이런 변동성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최소 자, 3에서 5%. 자, 웬만하면 이쪽으로 맞출 거고요. 그 변동성이 나올 때 조금 부지런하게 대응해서 최대한 자, 평단가 낮추면서 수량을 최대한 모아갈 거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비중 조절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차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당장 본격적인 랠리가 오거나 또는 시즌 오프 상황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약간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변동성을 계속 나타내면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 박스권 상단으로 이동할 때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부터 분할로 비중 축소, 그리고 반대로 하단을 이탈할 때는 비중 확대,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나 일정이 있을 때는 하방 같은 경우는 자, 조금 보류했다가 이 아래 구간에서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부지런하고 또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박스를 좀 더 좁게 가져갈 겁니다. 그에 대한 시그널은 제가 드릴 거고요. 하지만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 크기를 조금 키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번 주말까지는 큰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3월 초 그때까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이 자, 어떤 상황까지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할 예정이니까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올라오자마자 시청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제 영상 보시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인 가격대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입으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제 관점도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중요한 이벤트 관련해서 또는 영상보다 빠르게 중요한 속보라든지 이슈들 바로바로 공유 받으실 분들, 거기에 따른 이런 단위에까지 매도 매수 타점 정확하게 관점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메뉴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보면서 가야 되겠죠. 약세장에서도 함께 이득 보시면서 가시고요. 리플은 이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부족한 수익은 단타를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익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수익으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장기 투자 종목들 수량 더 늘려간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요, 꾸준하게 수익 잘 내고 있는데요. 야망의 크립토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단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동안은 업로드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망의 크립토에서는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원데이 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원데이 코인은 하루에 딱 한 종목씩 나가고요.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을 내 보시고요. 원데이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원데이 코인은 물론 소통방 입장과 100일의 기적, 무료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 문장까지 간편하게 클릭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TV나 PC로 시청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택 버튼이 나오고요. 구독자분은 평생 무료고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